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12월 30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우리 혁명 무력을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강철의 용장의 성스러운 혁명 용도 실록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를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수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경사였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서 2012년 새해 첫 훈지도로 찾으신 것은 조선인민군 군의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군 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생눈길을 헤쳐나가실 의지를 나누시고 군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해서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역사의 자욱이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목표로 내세우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어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최강의 무기도 백전백승의 유일한 담보도 사상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조선노동당의 용도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혁명협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은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마련된다고 하시며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도 지펴주시고 여러 군정 병정의 경기 대회들도 조직해 주시면서 혁명무력의 전투력 강화와 싸움 준비 완성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인 중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하게 한 사업에도 정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2013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에 또다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단 대회를 마련해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중대 지휘관들이 생활에서는 병사들의 다심한 맏형, 만누이가 되어야 하지만 훈련에서는 요구성을 높여 그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중대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5명의 군관들에게 몸소 노력용 칭호도 수여해 주시고 대주석단에서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대회는 전군이 당의 위협을 무적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을 민족 자존의 중대사로 국가의 최고 이익과 안전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의와 이어오신 위대한 용장의 거룩한 자욱이 있어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의 완성과 강위력한 주체 무기들이 연이어 탄생하는 민족사적인 특대 사변들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수라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인민군대에는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그리고 새시대의 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함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제일 가는 수호자이고 창조자들이며 관철자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협을 수행하게 한 거창한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인민군대를 또다시 내세워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를 당정책의 견고한 옹호자, 대변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괴력의 개척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거창한 전구들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 강군의 투지와 창조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군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 군인으로 억세게 키울 때 대한 강력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주체혁명 이업을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가실 옥촉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이뤄가시는 시세의 천출미용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3돌수를 맞으며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과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내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국가 방위력 강화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각지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우위를 가지는 대상을 성과석으로 일떠세워 연일 준공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어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할 의지를 안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촉매진해서 여러 분야에서 번복이적인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지역 발전을 강력히 촉진했습니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우리 당이 펼친 원대한 구상들이 전국 각지에 빛나는 실체로 펼쳐지는 이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낙관, 오늘보다 더 부강할 내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업과학연구소와 함흥남세연구분소가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의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개건된 농업과학연구소와 남세연구분소에는 종합분석실, 연구실, 실험실들을 비롯해서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함경남도 당위원회 비서 김용학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연구소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함경남도 농업과학연구소와 함흥남세연구분소를 돌아봤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오중읍 총진사범대학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더해서는 사범대학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개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데 기초해서 자력갱생의 과감한 투쟁으로 공사를 적극 내밀었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에 힘을 놓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수십 개 대상의 건축공사를 손색 없이 완성했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비서 한용성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대학이 후대 교육의 원종장으로 보다 훌륭히 변모되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애국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을 털어보았습니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강의실, 실험실들을 갖춘 교사들과 전자도서관, 체육관 등이 본뜻하게 일떴음으로써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제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각지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염색 종합직장에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일터에 찾아오시어 베푸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학생 교복촌과 가방촌을 비롯한 각종 촌생산을 들여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송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3대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위한 전망 결의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업원들이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당문론을 확립할 때 대중운동에서 실질적인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배인 임강철 동지는 룡도 업적단위답게 혁명사적 교양실을 비롯한 사상교양 고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공장 군의에 당정책을 반영한 구호와 표, 직관물들을 게시해서 단위를 하나의 교양마당으로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의의 있게 조직했어 당결정 관철에서 결사 관철의 정신을 발휘했던 전 세대들의 토정 정신을 그대로 본받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곳 공장의 기사장인 장정원 동지는 대중운동 기간에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생산공정과 경영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명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결정 관철을 위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 제품 개발을 적극 다그치며 생산활동과 경영관리의 소자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3대 혁명 붉은기 집단의 용해를 더욱 빛내어 나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자재상사에 3대 혁명 붉은기와 3대 혁명 붉은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명의로 된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력의 보단한 증대와 과학기술 종시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사회적 진보와 국가의 전민족 부흥을 촉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의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현대 과학기술 지식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됐습니다.
당의 은종 속에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을 위한 위력한 과학기술 보급 고점으로 훌륭하게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의 구축과 신속한 보급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에 우리 전당을 찾은 독자들과 참관자들의 수는 김광수 초장은 올해의 과학기술 전당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의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기업소들의 수, 전당의 자료기지를 통해 각이 한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과 선진기술을 적극 연구하기 위한 요리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이 과학기술 보급 효과를 높이고 이 전자연락망사의 지능과학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전당 홈페이지를 부단히 갱신. 시군들에서의 자료 수요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전자자료 수학 체계를 통한 선진 과학기술 자료 보급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진행해서 올해에 식료와 일용, 피복과 수산물 가공을 비롯한 150여만 건에 달하는 과학기술 자료들을 시군들에 보급했습니다. 올해에 각지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새기술 창조 요리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많은 단위들에서 대중적 기술력 신운동과 과학기술 보급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서 120여 개의 단위들이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했으며 490여 개의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진행된 제37차 전국 과학기술 축전을 비롯한 여러 부문별 전람회 전시회들과 과학기술 발표회들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당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 실현에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발명들이 발명권, 투고권을 받았습니다. 금속공업 부문과 기계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워지 정년과 인민생활 향상,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들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삼흥경제정보기술사, 평촌고려약 공장을 비롯해서 기계, 정보, 생물 분야의 단위들에서 많은 발명을 했는데 특히 올해 10여 가지 마감곤 제품을 개발해서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평양 종량곤제공장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험 측정 설비들을 새로 갖춰놓고 질적 지표가 보다 높아진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발전 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그 질적 지표들을 하나하나 확정해서 방수 칠감, 방록 칠감, 내열 칠감을 비롯하여 건설 부분뿐 아니라 여러 공업 부문에서 쓸 수 있는 기능성 칠감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어디서나 높아가는 과학기술 중시기풍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들로 이어지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을 과학기술력으로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가 인간 생지역으로 화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가 전한 데 의하면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은 민간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죽은 민간인들은 테러 분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살한 사람 수를 발표하는 것을 놓고 이스라엘군 부대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의 전투원 200여 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전투원으로 확인된 것은 10명뿐인 적도 있었으며 16살 정도의 소년을 사살한 후 확인한 결과 전투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하루빨리 끝장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26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가자지대에서 한 취재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자지대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과정에 200여 명의 기자 언론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은 저들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 여론을 막기 위해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살인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단조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지난 11월에 있은 원유 누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강과 늪, 농경지들이 원유로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물고기잡이와 농사로 살아가던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러한 원유 누출 사고가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考古학자들이 브라질의 중부 지역에서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보아지는 게으름뱅이의 뼈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考古학자들은 게으름뱅이 뼈 화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당시의 게으름뱅이들은 몸집이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나운 짐승이었으며 이것들이 사반나 초원에서 사람과 함께 살았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기초해서 해당 시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에서 거대한 오름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오름동굴의 입구 높이는 약 6.6m, 너비는 18m 정도이며 총 길이는 150m 정도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몇 년호간의 오름동굴이 자주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름동굴의 발견이 빙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낮 최고 기온 변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26일부터 28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낮아졌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아서 그리 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6.1도로서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는 날씨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1월 상순까지 오늘처럼 낮 기온이 높은 날은 없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북부와 강원도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삼지연과 영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 평강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원산, 해주, 개성, 남포, 평송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9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의 여러 지역, 라손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동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3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 령년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4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해 2025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과 2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